부자도 받고 가난한 사람들도 받습니다. 노인도 받고 청년들도 받습니다.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모두 다 받습니다. 그냥 살기만 하면 한 달에 15만 원씩을 더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원을 더 받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1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지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6년 내년 예산안이 드디어 확정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들 참 많습니다. 관심 가는 예산들도 있고 또 어떤 예산들은 이게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관심 없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특징적인 예산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영상 후반부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예산들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내년에 혹시 나도 이 예산 받을 수 있도록 이사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을 주겠다.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주겠다 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농어촌에 살기만 하면 줍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데 이 제도 원래는 한 달에 30만 원씩 처음에는 설계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5만 원씩 먼저 주기로 결정된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정말 여유 있는 농어촌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이런 로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에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깝깝하기 때문에 자연이 있고 땅도 직접 밟고요. 바닷소리도 들을 수 있는 농어촌에 살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주자는 개념, 드디어 내년부터는 실제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일단 15만 원을 받는데 농어촌에 산다고 전부 다 받지는 못합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국에 있는 농어촌 중에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살기만 하면 매달 15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일단 내년에는 6개 군에서 시작하지만 내후년에는 이 지역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요. 점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것은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많고 청년들은 없는 지역, 청년들이 없다 보니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지방 자체가 소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되게 되면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소득 조건 이런 거 따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됩니다. 부자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기초연금 받아도 되고 국민연금 받아도 됩니다. 특정 계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은 말들은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예산이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소비 쿠폰 받으실 때도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몇만 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되는구나. 그렇다면 내년에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선정된다면 한 달에 15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하는 절차 워낙 까다롭고 매달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증명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심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이런 복지제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다. 거주자 확인 절차만 체크해보면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바로 접수만 받는 것. 접수는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신청하고 지급받았던 소비 쿠폰 방식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어떤 지역이 결정되느냐 이것부터 확정되고 나면 또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동네 상점이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돈으로 줄 것이냐 지역화폐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 없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곳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매달 한 달에 15만 원씩을 더 준다. 우리 지역이 선정만 되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이 돈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봤다면 매달 15만 원 이 돈이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답답한 도시에서 떠나서 농어촌으로 이사 가자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어찌되든 오늘 정보 잘 확인해 두셨다가 내년에 내가 혹시 이사하겠다, 특히 농어촌으로 이사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시범사업 어떤 지역에서 선정되느냐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예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이 예산도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들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지역별로 최대 3만 원이 추가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이 추가되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발표될 때를 기다렸다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 7세에서 8세까지 아동수당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 꼭 아동수당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아동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200%에서 250%. 그러니까 아이돌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소득 기준 때문에 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250%까지 기준이 상향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봄과 관련된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지만 내년에 새로 생기는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 소득은 6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분들이 적금을 넣었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적금을 넣었을 때 정부에서 6%, 12%까지 매칭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12%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년 미래적금 목돈 만들겠다 하는 분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은행 돈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자, 그리고 청년 월세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이 대상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혹시 월세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어떻게 지원할지 물론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있다가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 많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물론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도 인상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외에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200만 원을 넘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드디어 내년부터는 2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195만 원 받던 것이 내년에는 207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월 2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가 도입된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들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대상자별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확정된 이후에 또 한번 체크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